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주민들의 심리적인 회복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기화서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최근에 이 산불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피해자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번에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우리 안동의 외부의 스튜디오에서 비교적 아주 안락한 공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스튜디오 이름도 안락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에서 두 분의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정말 솔직 담백한 토크, 이름하여 희망을 담자 또는 힐링 토크를 진행했는데 네. 이 두 분들의 각각의 이 피해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마디로 참혹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의 얘기를 좀 잠시 좀 그 고통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 한 분은 지뢰예술촌이라고 해서 우리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이 문화보고입니다. 네. 이 지뢰예술촌 이번에 거의 소실되다시피 했죠. 이 지뢰예술촌을 운영하는 김수형 대표의 표현은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 심정이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네. 안동시 남선면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 한 분은 그야말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 자살의 충동을 너무 많이 느꼈다. 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목숨을 끊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것을 이겨냈던 원동력은 직원과 그 요양원에 평소 모시고 있었던 28명의 어르신들의 네. 힘이었다. 왜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 한 명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주더라.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8명의 어르신들, 그야말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야말로 연로하시고 쇠약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마음만은 원장에게 어떻게든 힘을 내라, 희망을 내서 살아가보자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야말로 그 얘기 도중에 눈시울이 붉혀지는 그런 그 심정을 토로를 했고요. 또 이제 이 요양원을 운영하셨던 그 분의 경우에는 또 가족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했답니다. 그 가족분들이 오히려 이 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좀 희망을 내고 살아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너무 가족들이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미안하게도 힘을 내야 되겠더라. 네. 그래서 목숨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지뢰예술촌을 운영하는 그 대표는 오히려 거꾸로 네. 본인의 그 지뢰예술촌이 딱 한 동인가 두 동인가를 남겨놓고 14채가 있었는데 다 전소를 했거든요. 전소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거꾸로 이런 안동 그리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5개 시군의 대형 산불이 일어나니 우리 안동도 그렇지만은 첫째 이 상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외부 관광객도 안 오죠. 장사도 안 되죠. 사람들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우리 보통의 소시민의 사회활동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2차 피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2차 피해를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본인의 그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시내 지역에서의 안동 시내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상권이 너무나 위축돼 있는 그 부분들을 거꾸로 염려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또 피해자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진행하신 토크 콘서트에는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을까요? 미술 심리라고 하는 그 이 치유 방식을 통한 이 토크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먼저 미술 심리 그야말로 피해자분들에게 현재의 심경, 그때의 기억 이런 것들을 미술로
색채로 표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 A4 이 마분지 같은 걸 네. 들여서 그리고 이제 색상의 펜을 직접 들여서 그때의 기억과 현재 심경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이 마음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죠.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상화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라. 이 본인이 형상화시킨 이 미술 그림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간략하게 제목을 붙여보게 하고 그리고 미술 심리 치유 전문가 분이 이제 해석을 설명을 좀 곁들이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진행하는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을 가는 과정이 미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피해자분 두 분. 첫째 한 분은 하얀 이 마분지에 온통 검정색 펜으로만 칠을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미술 심리 치유하시는 그 교수께서 제목을 붙여보라고 그랬더니 암울. 단어 하나가 암울.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암울하다. 했다. 지금도 여전히 ing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도 지나가는 검정색 차를 보면 답답해진다. 너무 암울해진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또 심지어 깜짝 놀라기까지 한다. 이런 것을 이 칼라로 표현을 했고 또 한 분이 이제 그 색상을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조금의 색상은 사용을 했어요. 뭐 초록색, 노란색도 좀 사용을 했는데 이분은 제목이 그 미술 그림의 제목이 굴뚝. 굴뚝이요? 굴뚝.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강 건너에서 타버린 본인의 이 지뢰예술촌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뭔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굴뚝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각각의 미술 심리 치유의 전문가의 이 설명과 해석을 곁들인 해석을 보면 먼저 처음에 그 요양원을 운영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대자연의 이 재난 앞에서 인간이 너무 무력하고 내가 할 것이 없다, 해줄 것이 없다, 해낼 것이 없다라는 그 무력함,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자기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다. 아까 얘기했죠. 네. 자살하고 싶다. 아휴.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림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남자분이죠. 지뢰예술촌의 대표분은 표현은 뭔가 색상의 희망의 느낌이 들어간 초록색과 노란색이 가미는 됐다 하지만 이분 역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던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 산을 그린다고 하면은 큰 여백이 있으면 산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네. 종이 위에 크게 아주 낮게 그린 거예요. 이 전체 크기의 산이 아주 낮게 표현이 돼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인간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심리가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네. 그런 식으로 투영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더욱더 지켜보는 진행을 한 현장 토크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울컥했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분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지금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우리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 5개 시군의 대형 산불 재난 이후에 물론 심리 치유와 관련된 것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 보건복지부 마크가 붙은 심리치유 대형 버스들도 우리가 한 번씩 봤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탑승을 해서 그 산불 피해 현장의 주민들하고 직접 이제 대화를 이제 들어드리는 거죠. 뭐 이제 이름하여 뭐 각 지역마다 조금은 다른데 마음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하기 또 이야기 들어주기
이런 각각의 지자체별로 이제 심리치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왔어요.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제 단 사람과 사람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전문가와 피해자와의 대화만이 아니고 반려동물 그리고 원예 식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그 치유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러한 대형 산불 외에 다른 피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혼자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이 재난 앞에서는 인간 누구나 무력해 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마음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일단 기본적인 이 치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치유 프로그램은 지금도 당분간 저는 더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한번 얘기 나눈 것으로 그 치유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자고 나면 또 악몽을 꾸고 내일 자고 나면 또 악몽을 꾸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좀 주기적으로 당분간은 더 좀 이런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가장 느끼기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뭐 지인들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번에 피해를 직접 당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은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족들의 지지라는 것은 뭐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가능하면 가만히 있어주면서 또 힘을 내게 하는 그 뭔가의 응원의 눈빛, 응원의 말 한마디. 엄마는 할 수 있어, 아빠는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러한 가족들의 표현은 당연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는 우리 시민들이 해줘야 될 것이 정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는데요. 지뢰예술촌이 완전히 거의 다 소실되다시피 했는데 그 불과 며칠 후에 또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내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고 안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줘야죠. 지금 어제 불이 나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불을 내느냐고. 그분들은 이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이제 논밭으로 태워야만이 다음에 농사, 돌아오는 농사가 잘 된다 생각하고 논밭으로 태우거든요. 어머. 사실은 산불의 피해가 대부분 다 거기서 시작이 돼요. 아. 그래서 행정에서 지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산불이 나서 저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바로 내일 또 바로 다음날 몇몇 어르신들이 또 산불을 내고 논두렁 밭두렁 태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도움을 좀 줘야 된다. 그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같이 토크한 이 피해자 정말 피해를 입은 그 요양원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 요양원에 28명의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안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남쪽 방향에서 이제 산불이 크게 났으니 북쪽에는 비교적 안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섬면에 있는 요양원의 분들은 대부분 다 북후면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또 북후면에 요양원을 운영하신 분들 중에 조금의 여분 있는 분들은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참 고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남섬면의 제후요양원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분이 28명의 어르신들을 이제 피난을 시켰잖아요. 피난을 시키고 본인의 요양원도 거의 다 전소되다시피 한 이 흔적들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려고 갔더니 네. 세상에 그 요양원 빈 공터에 불에 탄 농작 기계들 뭐 경운기부터 해가지고 한가득 방치되어 있더래요. 아유. 그걸 보고 또 마음이 또 무너졌대요. 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나의 이 공간, 어르신들이 있었던 이 공간을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어떻게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현장에 가봤더니 누군가 거기가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하고 폐허라고 생각하고 이 요양원에 이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다른 그 타담한 농작 그 기계들, 농기구들을 잔뜩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그럼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2차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안 그래도 불난 집에 물 한 바가지 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불 타다 남은 그 농작 기계 같은 것들 그걸 잔뜩 갖다 놓으면 그 상대방 기분 어떻게 했냐고요. 안 그래도 그분은 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걸 겨우 지금 마음을 달래가면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재건을 하고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이웃들이 그런 건 정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우리 행정 그리고 또 뭐 119가 됐든 112가 됐든 어느 쪽이든 간에 정말 적극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나 그거 몰랐다. 그까지 뭐 규제를 뭐 강행 규정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뺄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그리고 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소한 관심과 이런 주의 같은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갖다 놓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네. 사소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불타고 뭐 사람이 없네? 갖다 놔도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마음으로 사소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 거죠. 안 그래도 그 불탄 흔적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검정색만 봐도 까만 승용차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한테 또 시커먼 불탄 걸 다른 데 있던 기계를 그 야적장 방치한다? 갖다 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산불 피해 주민 중에서는 보험도 없고 그리고 또 지원금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력 재건이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 원인과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요. 이번에 지뢰예술진의 김소영 대표님 그리고 또 제우요양원의 권은연 원장 두 분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바로 공통적인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대응 시스템에 변화가 없더라. 우리가 왜요? 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엄청난 그 인적 참사, 그리고 뭐 태풍이다, 화재다, 산불이다, 뭐 한두 번 겪어봅니까, 우리? 우리 안동에도 몇 년 전에도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번에 겪어보니 앞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한 단계 발전이 없더라, 여전히. 이걸 참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원금 폐부적인 거예요. 턱도 없어요.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데 뭐 아무리 재난특별지역이라고 선포됐다고 하는데 3,600만 원 전후 정도? 그걸로 컨테이너 하는 하우스도 못 지어요. 요즘 자재 상승되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사시는 분 중에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안동을 예를 들면 안동 남서면 갈라산 그 입구에는 이제 도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등산로 입구고요. 그 마을 전소되었잖아요. 그 중에는 화재 보험조차도 미처 들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하려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간 분들도 있고요. 원래 그 마을에 살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차마 이 정도의 대형 산불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예측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화재보험을 안 넣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게 뭡니까?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성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배분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정말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관리를 좀 해달라. 관리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중복 위험성이 있을 때 중복 관리를 좀 해라. 112가 됐든 119가 됐든 중앙이 됐든 지방이 됐든 가리지 말고 좀 아까 같이 산불이 어제 났는데 논두렁 태우는 그런 현장 봤으면은 112도 가고 112도 가고 행정도 찾아가서 이런 일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각 마을마다 읍면 단위마다 이런 관리 체계에 대한 점수를 좀 매겨야 된다. 체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 물론 그 점수 매긴다고 해서 무슨 페널티 주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점수라도 수처를 시켜서 공표를 좀 하면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서는 좀 더 미리 좀 관리를 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노력들 좀 추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덧붙인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후 약방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겪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작은 어떤 동네 불, 산불, 뭐 수해, 뭐 태풍, 뭐 이런 정도면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3천여 명의 이 이재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분들 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고 이제 겨우 모듈 하우스 만들어서 이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런 대형 재난 앞에 이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진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저는 광역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